정신건강보건법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는데 행정기관의 장이 멋대로 구속을 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경찰이 또는 정신건강보건의가 정신건강의사가 단련한 의사가 이를 2인 이상이든 5인 이상이든 간에 이걸 구속을 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영장에 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압수수색, 체포, 구속이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행범인 경우에만 이것을 체포해서 사회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정면으로 도전하고 위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유연 소지로 인해서 이렇게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행정기관의 장이 그러면 멋대로 교도소에 구금을 할 수 있느냐? 그럼 그 판사의 권한인데요. 검사도 못하거든요. 경찰도 못하고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서 법이 이렇게 저희가 이 사람의 형량이 얼마고 강경해지기도 하고 이 형량을 따라서 구속을 시키는 부분인데. 그래서 여기서 판사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데 멋대로 구속을 해. 현행범이었을 때는 이렇게 하고 나서 사회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법원의 전혀 감독을 받지 않고 정신건강을 그 사람이 정신에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자유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외국 같은 데는 정신병원 가가지고 상담받고 이런 사람 다 잡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누구든지 해당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뚜렷하다. 국민 중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거의 없는 거죠. 그 사람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헌법과 법률 안에서 똑같이 모든 국민은 법에 평등한가 아래 평등하다 나와 있습니다. 현행범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 체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행정기관의 장이 명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죠. 예. 그렇죠. 사법경찰이 이것을 체포를 하거나 현행범이었을 때 또는 현행범 법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남의 집 들어가서 체포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중대한 헌법과 법률에 위반 해당되는 경찰은 그렇죠. 그냥 사법 처리가 되는 것이죠. 112에 즉시 전화를 거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행정기관의 장애. 제가 지금 38 기동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나라 헌법은 헌법 제가 읽어드릴게요. 명백하게 헌법은 법률이냐의 문제인데 법률이죠. 당연히 법률을 위반한 것을 서울시라든지 이런 것을 끼고 그것을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면 당연히 폐지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률도 아니면서 사법 처리의 문제인데요. 권한 남용의 문제란 말씀이죠. 현행법을 어겼으면 서울시장도 사법 처리 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전부터 계속 주직이 이어나왔더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없애야 되는 게 책임입니다. 이런 부분을 38 기동대는 빨리 이것을 작업을 폐지를 해야 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압수수색의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신체의 자유와 12조, 16조 주거의 자유를 얘기를 하고 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만 압수수색과 구속이에요. 그래서 주거의 자유 보장, 모든 국민의 주거의 자유를 가지는데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할 때도 또 남의 집 자고인데 딱 잡아간다. 이게 지금 정신건강보건법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사안이다 이 말씀이에요. 남의 집에 주거를 침입하면 주거 침입이 형법에 해당하게 돼. 형법이 행정소송법보다 그렇죠. 정신건강법은 행정소송법보다 상위법입니다. 그러면 주거 침입을 할 때는 이것이 경찰관이 대동했다 할지라도 119 공식 이렇게 구급대원이라 할지라도 불법 상황에 해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그것은 불법이다. 112에 먼저 거셔가지고 이것을 하면 가짜일 수도 있잖아요. 네, 가짜일 수도 있잖아요. 사설 구급대원이 마음대로 구속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중고차 시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구급차를 사가지고 이렇게 등록해 한 건당 얼마씩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 사설 구급대원이 남을 체포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체포 그래서 그 사람이 정신병인지 아닌지 누가 아냐라는 거죠. 그 정신병이면은 뭐 현행범을 해서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잡아 가두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어떤 행위에 의한 법률을 헌법에서는 대해서는 나와 있어요. 네네. 헌법 행위를 해야지. 사법 처리는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처벌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행위시 법률주의, 형법 불소금, 국민의 행위할 당시의 법률에 의해서만 범죄라 처벌받, 나중에 생긴 법으로 소급에 처벌받지 않는다. 헌법상 처벌의 주요 원칙. 이미 처벌을 받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같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 죄형 법정주의.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어떤 형벌에 처할 때는 이를 법률로 정해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법원의 헌법재판소가 위헌이 된다고 판결하면 그 법률의 효력을 상실하는 거나 개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개정을 했는데 더 살짝 변경을 시켜야 했는데 여전히 똑같더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법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이 부분이 다시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속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제도를 신설하거나 뭐 아예 국회가 엉뚱한 법률을 이렇게 헌법 위반한 이렇게 법률을 내지 못하도록 대법원 사전 심의제를 통해서 그래서 그래서 감독을 받아야 하던 어떤 심의제를 통해서 이 법률이 감독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차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는데 무분별한 법을 양산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 양산하고 나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했는데 살짝만 변경시켜서 똑바로 또 오래 걸리고 사실상 법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불법적인데 법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헌법재판소에서 신속재판 기능을 빨리 넣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위헌 판결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속재판에서 그것을 강제하는 사법처리의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개정하거나 개정 조항이 또 문제가 있다면 이 자체 국회 자체 양심에만 맡기기에는 좀 그렇다. 이게 너무 시간이 걸리니 사실상 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또 개정해서 또 살짝 불법적인데 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게 요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처벌할 수 있는 헌법상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내가 어떤 사람을 갖다 엄청나게 졸라 때렸다 그러면 처벌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네, 못합니다. 마음으로 이렇게 살해는 해도 못한다는 거. 이해가 가시죠? 어떤 구체적인 범죄 요건에 해당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마음으로 저 사람을 폭행했지 하면서 잡아가둘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말씀 헌법상에 헌법 13조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행위로 소추되지 않는다라고 소급 입법이 안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있지도 않은 법을 어떻게 한 30년 후에 생길 법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서 준법하실 수 있어요. 예언자인가? 그게 신이어야 될 것 같은데 모든 국민이. 네, 그렇죠. 네, 그런 것은 헌법상에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그리고 제13조에 행위를 해야만 처벌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는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행위로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처벌할 수 있는 것. 이 헌법상에서도 행위를 해야지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한 요건에 대해서 이렇게 13조에 나와 있거든요.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그 범죄를 할 계획이 탁 그냥 국내가 그냥 관심법으로 딱 찾아가가지고 그럼 누구나 잡아가둘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게 누구나 잡아가둘 수 있는 부분,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정신건강보호법에서 남의 집에 행정법이잖아요. 정신건강 이렇게 주거 침입죄는 형법이고 형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것을 갖다가 일일이 전화를 거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헌법을 이겨버리잖아요. 행정소송법이 지금은 남의 집에 자고 있는데 문 따고 들어가서 체포해서 딱 공수병에 가둔다. 이게 자체가 말이 돼요. 예. 그래서 거주 이전에 자유를 가진다라고 어떻게 헌법에는 나와 있는데 거주를 갖다가 자기 환자 마음대로 퇴원을 못한다. 나 치료받지 않아요.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어요. 법을 어기면 잡아 가두면 되지. 왜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는데 여기다 마음대로 체포 구속을 하냐. 그래서 소송을 걸 수도 있어요. 소송을 걸 수도 있다. 그래서 변호사를 접견 못하게 휴대폰을 뺏으면 그 자체가 유법행위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죠. 연락을 못하게 차단을 시켜서 불법적인 감금에 해당. 아니 뭐 정신병원이 교도소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경찰이 이렇게 판사 역할을 대신하거나 또는 119 구급대원이나 정신건강보건의가 어떻게 판사 역할을 대신해서 구속을 시키냐. 휴대폰을 뺏거나 외부에 연락 못하게 하거나 잡아가두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불법적인 체포에 해당하느냐 그러면 그렇다. 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헌법상에서는 체포가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헌법이 법이냐? 당연히 상위법이죠. 최고의 법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행정법이 주거 침입죄를 이길 수 없고 체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공법 상황이거든요. 영장에 의해서만 체포하거나 현행법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현행법 이렇게 해당하는 범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경찰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회 영장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신건강보건법은 범죄를 행위한 법률을 해야 되는데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가서 할 것 같다 공예가 딱 보니까 아무나 잡아가둘 수 있는 이런 조항이라는 것이죠. 이 주민들이 뭉쳐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실이 누구라고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십몇 년을 계속 침을 뱉더라. 이게 재산상의 노리는 어떤 사람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사건을 갖다가 일리에게 상담을 했더니 그거를 어떤 특정 목적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집요하게 침을 뱉을 수가 없는데 자기네들이 해놓고는 나한테 뒤집어 씌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여러 사람에서 이게 조작을 해갖고 내가 어떤 것을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라고 하거나 그러면 그 증거지 법정 증거주의잖아요. 증거도 없이 나는 증거를 갖고 있어요. 112에게 전화를 했더니 찍으라는 거예요. 동영상을. 그래서 찍었어요. 그래서 다섯 건인가 찍었는데 십몇 년 동안 뭐 엄청나게 많이 침뱉었죠. 아침 저녁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 들릴 수가 있겠어요. 들리지 집합인데. 그래서 내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도로에 침뱉은 것으로 겨우 처벌을 해서 여기서 파출소에 갔더니 그걸 안 알려주더라고요.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래서 내가 중부경찰서 가가지고 사건을 갖다가 처리됐느냐 하고 사건 처리된 것을 서류를 띄워왔어요. 이런 부분. 그것도 어렵더라고. 이제 휴대전화 스마트폰 번호가 자기 건지 해서 법조를 이렇게 대리점 가가지고 그 서류를 띄워서 했다고요. 네네. 한참 걸리더라. 그래서 그 즉시에서 띄워주진 않고 한참 걸리더라. 이런 부분. 근데 사건화 시켰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증거를 갖고 있고 당시 침뱉던 장면들도 112에서 해락을 해가지고 5건을 동영상을 찍고 가지고 있다. 근데 누구라고 특정은 못하지만 이게 여러 사람이냐? 그렇죠. 이 동네에서 저는 그 사람들과 관계가 없어요. 이 동네에서 저는 그때 좀 한 산지가 50년도 넘었으니까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특정 어떤 일에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그러고 나서 이들과 연관이 없겠지만은 내가 어디 쉬고 갔다는 사이에 보니까 돈을 이렇게 약초더미 같이 내 방 안에 이렇게 다 쌓아놓고 사이사이에 돈을 넣어놨는데 그게 4천만 원가량이 없어. 수표도 없어졌고 동생이 발행한 수표와
어떤 그 어머니가 발행한 수표 대신 제가 이렇게 어머니 수표를 받아가지고 송금을 어디다가 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표가 다 사라졌는데, 그래서 내가 다 이거 뒤집어가지고 나머지가 살아있더라고요, 돈이. 그래서 그 돈을 잽싸게 입금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나머지 돈은 사라졌죠. 그래서 10만 원권하고 100만 원권이 사라졌는데, 경찰 가서 거의 상담을 하니까 수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중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발행한 수표였으면 내가 곧바로 끝까지 했을 텐데, 네네네. 아마 끝까지 했겠죠. 내가 발행한 수표였으면. 이런 부분은, 이것은 언제든지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나중에 이것이 어떤 문제가 표면화되면 이 부분이 수사가 시작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말씀이죠. 네네네. 경찰관이 수사를 안 할 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뚜렷한 증거, 계좌가 수표가 있다, 수표까지 없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제가 발행한 수표였으면 그냥 고소를 했을 텐데, 누군지, 범인이 누군지 알아야 되냐라는, 절도 당했는데 알파트에서 절도를 당했는데 범인이 누군지 알아야지 신고할 수 있냐는, 알 리가 없잖아요. 경찰에 소등 수사를 하고 이게 증거를 수집하고 상황 그렇게 탐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시더라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뭐 행위로 해가지고 어쨌든 그 동영상을 지금도 갖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거 여러 사람에서 모함을 하면 재산도 뺏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느냐? 그건 이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제가 무고죄에 해당할까봐 특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특정 사람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또 오늘 집안의 돈까지도 지금 문을 잠깐 슈퍼 한 40분 갔다 온 동안에 나중에 보니까 없어졌는데, 그 다음에 내가 CCTV를 이렇게 집 앞에 달아놨죠. 이게 우리 건물 안에 싹 설치를 해놨는데요. 이런 부분. 이게 슈퍼를 갔다 오니까 그 다음에 돈이 이렇게 다 청소를 했는데 100만 원권이 떨어지더라고요. 또 한 번 내 침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흘렸냐? 내가 뭐 다 청소를 하고 확인을 다 하고는 무슨 흘렸겠습니까? 이거 봐라. 이게 섬뜩하더라고요. 집안에 마음대로 했더니. 그 다음부터 제가 이렇게 이중 잠금을 하고 합니다. 이렇게 띠띠띠띠 뒷덜키를 달고 해서 여기다 문을 갖다가 이렇게 잠그지 않고 가니까 열쇠를 잃어버려가지고 위에다가도 새로 잠금 장치를 하고 이렇게 가거든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CCTV가 지금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증거를 갖고 있다. 여러 사람이 모함하면 정신병원도 꼼짝없이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봐라.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떤 조직적으로, 이 사실은 제가 누구라고 특정 짓지는 않지만 적어도 굉장히 숫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 남의 재산도 뺏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어떤 사람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벌을 사회적 불안죄로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렇게 가르침을 그렇게 뱉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안 하거든요.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주변에 여러 사람에서 그랬다. 이건 사실이다라는 거죠. 팩트.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경찰 본청에다가 동영상 5개를 해서 이거를 사회적 불안죄로 이렇게 해서 처벌을 해달라고 했더니 하시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명백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게 민사소송을 걸 수는 있어요. 주변에 보면은 음악을 시끄럽게 틀어놓는 행위 자체도 이것을 경범죄에서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사회적 불안전 조성 경범죄 처벌조항 있는데 그걸 하셔야 되는데 이거 그렇죠. 당하는 사람 이건 명백한 엄청난 테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소음을 그런 식으로 가르침을 뱉어야 될 이유가 10년 이상이 넘었어요.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한 15년 됐나?